전기면도기는 실용성, 기술력 마케팅과 감성 마케팅이 기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신기한 제품군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결정이 쉽지 않은 카테고리인데요. 저희가 대략 1년 전 게시했던 전기면도기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었습니다. 기념으로 해당 영상에 댓글에 달렸던 질문들까지 다 반영해서 2025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소인배의 편견 시리즈는 저희가 여러분 대신 공부한 다음에 결론까지 내드리는 결정장애 치유 컨텐츠입니다. 들어보시고 맞는 말인 것 같다 하시면 빨리 구독 누르시고 구입하러 달려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개소리인 것 같다 하시면 저희가 하는 말 반대로 가시면 되니까 이것도 저희가 도와드린 셈이 되겠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역시 브라운 시리즈 7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척 스테이션이 없는 단품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Q&A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브라운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일단 당연히 광고를 받고 만든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면도기 추천 영상이 저희 채널 첫 영상이었기 때문에 광고일 수가 없었죠.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은 크게 봤을 때 브라운과 필립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운의 제품이 점유율이 높고요. 필립스가 그 다음인데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이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한 5에서 10%쯤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 파나소닉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댓글로 욕을 미친 듯이 쳐먹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기면도기를 고른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브랜드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셋 중에서 브라운과 파나소닉은 이런 네모난 날망 아래에서 칼날이 좌우로 움직이는 왕복식 제품을 만듭니다. 반면에 필립스는 이런 동그란 날망이 회전하는 형태의 회전식 제품을 만들어요. 이 회전식과 왕복식 중에서는 단연 왕복식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회전식 제품의 경우 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면도 방법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왕복식 제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수직으로 쓱쓱 그어 올리면 되는 반면에 회전식 제품은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원을 그리지 않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경고까지 표시되는데 이럴 경우 실제로 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녹색으로 잘 뜬다고 해서 또 면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요. 일단 원을 그리면서 면도를 해야 하다 보니까 꼭 깎고 싶은 부위를 타겟팅해서 자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최대한 깎이는 만큼 다 깎은 최종 결과물도 왕복식 제품으로 깎았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아쉬워요.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아있는 수염의 길이도 불규칙하고 전반적인 길이도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형 제품의 경우 면도 방법도 귀찮고 오래 걸리는데 면도 퍼포먼스 자체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유일한 장점은 피부 자극이 확실히 덜하다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 오랜 시간을 면도하게 되다 보니까 이 도트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딱히 피부에 덜 해롭다는 것도 저는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왕복식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브라운이 대략 50%, 필립스가 30-40%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립스의 점유율이 성능 대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스도 면도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미국 시장에서는 필립스의 점유율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왕복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국인 수염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수염은 직선적으로 좁은 범위에 굵게 자라는 게 일반적인데요. 먼저 수염이 자라는 방향입니다. 날면도기로 면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염을 깔끔하게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각도로 나를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이 수염이 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가장 깔끔하게 면도가 되겠죠.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래에서 위로 밀 때가 면도가 가장 잘 됩니다. 이걸 보통 역방향 면도라고들 부르시죠. 한국인들의 수염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니까요. 회전식 면도기의 장점은 다양한 방향에서 수염에 접근한다는 것인데 이런 장점이 수염이 한 방향으로 나는 사람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 수염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 코 아래와 턱 쪽에만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회전식 제품은 이렇게 넓은 범위에 문질러가면서 사용할 때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우리가 가장 깔끔하게 깎고 싶은 코 밑은 이런 회전식 제품의 경우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필립스의 회전하는 면도 방식이 얼굴 전체에 수염이 나는 서양인들에게는 장점이지만 한국 사람 대다수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요소인 것이죠. 세 번째는 수염이 일반적으로 더 굵다는 겁니다. 색깔도 더 어둡고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염이 얇고 촘촘한데 색깔까지 밝다면 1mm쯤 면도가 덜 되어도 나름 깔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염이 굵고 어두운 색을 띠는 한국인들은 수염이 조금만 남아도 지저분해 보이겠죠. 서양인들처럼 숱이 많지도 않아서 듬성듬성 나니까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고 밝은 색의 수염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필립스의 면도 성능에 충분히 만족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립스를 만족스럽게 쓰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면도가 충분히 깔끔하게 되면서 피부 자극은 적은 필립스가 최고의 면도기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 중에서 이렇게 수염이 얇게 자라시는 분들은 애초에 전기 면도기 가지고 크게 고민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왕복형 제품을 사시면 된다고 정해드렸던 것이고요. 수염이 가는 분들 역시 왕복식을 사셔도 면도가 더 잘 되어서 불만인 경우는 없을 테니까 또 그것대로 만족을 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왕복식을 사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복식 안에서 브라운과 파나소닉 중에 골라봐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서 그냥 브라운을 사라고만 하고 파나소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가 람슬람 여러분들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라운 광고 영상 아니었고요. 제가 파나소닉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브라운에서 광고 제의가 총 3번 정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젠가 꼭 하고 싶기는 한데요. 그 전에 빨리 100% 솔직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때 만들어서 올리자 해서 현재 이 Q&A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파나소닉의 제품도 저 역시 꽤 비싼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을 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점유율이 증명하듯이 브라운 정도를 사서 쓰시면 대부분이 만족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들처럼 확신에 차서 파나소닉 제품을 지지해주시는 분들은 본인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영상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파나소닉과 브라운 비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브랜드는 형태가 비슷한 만큼 특성도 거의 비슷한데요. 회전형인 필립스 대비해서 면도가 더 잘 되는 만큼 피부 자극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나소닉 제품이 브라운 제품보다 좀 더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나소닉 제품이 좀 더 깊게 깎이고 그만큼 피부 자극도 더 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류를 4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염도 약하고 피부도 약한 사람부터 수염과 피부가 모두 강한 사람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면도기 3사를 비교하면서 피부 자극은 파나소닉, 브라운, 필립스, 절삭력도 파나소닉, 브라운, 필립스 이런 형태의 도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수염도 약하고 피부도 약한 사람은 이론상 피부 자극은 적으면서 면도 성능은 좀 아쉬운 필립스 제품이 가장 잘 맞겠죠. 반대로 수염도 강하고 피부도 강한 사람은 파나소닉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수염도 별로 없고 피부도 튼튼한 사람은 뭘 써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반대로 수염이 강한데 피부가 약한 사람은 뭘 써도 답이 없겠죠. 파나소닉을 쓰면 피부가 지랄, 필립스를 쓰면 수염이 지랄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브라운은 굉장히 애매한 제품처럼 보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나는 그냥 절삭력이 최고인 파나소닉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구매해서 실제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유튜버가 아닌 이상 비교군이 없으니까 하나 샀으면 만족하게 쓰게 되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염이 강한 정도도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피부가 강하다 약하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피부 자극을 트러블 없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피부가 강하면서 파나소닉만큼의 절삭력이 꼭 필요하신 분들, 즉 수염 뿌리가 굵거나 잔여 수염의 길이에 민감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의 비율은 이렇게 25%가 아니라 실제로는 5에서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파나소닉이 너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실 거고 이분들은 당연하게도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절삭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애매해 보이는 브라운을 구입하라는 것이 개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 3사 제품의 능력치를 이와 같이 비교해서 브라운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서 여러 후기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저 스스로도 3사의 제품들을 실제 테스트해 보면서 각 면도기들의 능력치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절삭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브라운과 파나소닉의 차이가 의외로 정말 근소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둘 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상당수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두 면도기의 절삭력 차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굴의 한쪽은 브라운, 반대편은 파나소닉으로 미는 식으로 며칠간 면도를 반복해봤는데요. 처음 면도를 한 직후에는 확실히 파나소닉으로 민 쪽의 피부가 더 얼얼하기도 하고 수염이 더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확증 편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좌우를 바꿔가면서 며칠간 반복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혼란스럽게 해봤는데요. 역시 면도 후 피부 자극이 사라진 오후 2, 3시쯤에 어느 쪽이 어느 면도기로 깎은 건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도를 한 직후의 피부 자극은 누가 사용하더라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파나소닉이 뚜렷하게 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피부 트러블이 잘 나는 편이 아니라서 파나소닉도 심심하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기 면도기 사용자들은 딱 한 대만 구입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이런 피부 자극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삭력의 차이는 97대 92 정도입니다. 절삭력의 차이는 근소한데 피부 자극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브라운과 파나소닉 수준의 0.1mm 단위의 밀착 면도 세계에서는 1%만 더 깎아낸다고 해도 그게 당연히 피부에는 직격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1cm 길이의 수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7까지 자르나 0.8까지 자르나 피부에 주는 영향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피부에 근접을 하면 할수록 단 0.1mm만 더 자르게 되어도 피부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자극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브라운과 필립스 제품의 경우 절삭력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피부 자극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역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브라운은 이 절삭력과 피부 자극 사이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파나소닉과 필립스의 기계적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절삭력은 극대화하면서 피부에는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인류 스펙트럼에 적용해 본다면 브라운이 만족시킬 수 있는 인류의 비율은 피부 자극 기준으로는 대략 90% 이상 정도가 될 것이고, 절삭력 기준으로도 95% 정도는 되는 반면에 파나소닉은 절삭력 측면에서는 99% 인류를 만족시키겠지만 피부 자극 기준에서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인류는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단 하나의 브랜드를 정해드린다면 브라운이라는 게 저의 편견입니다. 필립스는 한국 한정, 피부 자극은 대부분의 인류가 만족을 하겠으나 절삭력 기준으로는 절반도 만족을 못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또 인구 절반 정도는 만족을 하실 것이고, 피부 자극이 적다는 것도 또 분명한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브라운의 경우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브라운의 단점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실 수는 있겠지만 절삭력이 압도적이라서 또는 피부 자극이 적어서 파나소닉 또는 필립스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 선택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편의상 계속해서 절삭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절삭력이 아니라 얼마나 근접한 면도가 가능하냐입니다. 절삭력이라는 것은 수염을 잘라내는 힘을 말하는데 사실 모든 면도기가 절삭력은 훌륭하죠. 날면도기, 특히 이런 형태의 클래식 양날면도기의 경우 이 면도날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공격적인 각도로 되어 있느냐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절삭력이라는 표현이 면도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 면도기에서는 이 밀착 면도 능력, 근접 면도 능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영어로도 이 클로즈 쉐이빙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수염을 얼마나 짧게 뿌리에 가깝게 깎아내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절삭력이라는 표현을 다들 사용하시기도 하고, 밀착 면도력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좀 여러분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영상에서는 절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왜 시리즈 7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도 똑같이 시리즈 7을 추천했었는데요. 이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둘 다 만족시키는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은 시리즈 3부터 시리즈 9까지 제품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리즈 8과 9은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고급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겠죠. 이 고급형 제품들과 7 이하 보급형 제품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헤드에 달려있는 커팅 요소가 몇 개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9에는 프로블레이드라고 해서 뭔가 고급진 것이 달려있죠. 하지만 제가 7도 써보고 9도 써본 결과 절삭력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 차이는 10만원 이상 나는데 말이죠. 이것도 당연한 게 사실 이렇게 면도기 전체를 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면도가 어렵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데 수염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면도를 잘하고 싶은 이 코밑은 이렇게 날 한두 개 가지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밀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날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냥 놀고 있게 되는 것이죠. 10만원을 더 내고 이 면도기에 커팅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 조금 수치 있고 굵기는 하지만 결국 대부분 코 아래와 턱 밑에 수염이 자라기 때문에 시리즈 9의 이 오중날이 유용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 5개의 커팅 요소를 다 활용하면 다양한 방향에서 커팅 액션이 작용하니까 면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굴려가면서도 해보고
또 비교를 위해 옵티포일 하나만 사용해서 면도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해봤는데요. 어떻게 자르든 체감할 만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세척 스테이션이 없는 모델을 기준으로 2024년 출시된 시리즈 7이 대략 16만원, 2023년 출시된 시리즈 9 프로 플러스가 약 26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전기면도기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왕 살 때 좋은 거 사자 심리가 발동하기 쉬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시리즈 7을 사셔도 됩니다. 더 저렴한 시리즈 5나 시리즈 6도 물론 좋은 제품입니다만 시리즈 7부터 360도 회전하는 플렉스 헤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굴곡 있는 턱성 면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조작감, 사용감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시리즈 6와 시리즈 7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이런 헤드의 유연함은 면도 중에 확실히 체감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엔트리급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리즈 7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인디케이터도 시리즈 7은 게이지로 표시되는 게 좀 고급지기도 하고요. 전기면도기 처음 사는데 뭘 살지 고민되시는 분들, 결론적으로 브라운의 시리즈 7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클린 스테이션이 필요하냐는 것이었어요. 브라운의 클린 스테이션, 충전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꽂아두면 충전 겸 세척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사용하고 그냥 꽂아두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 보이죠. 실제로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 충전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의 가격이 면도기 단품 모델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충전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이 더 땡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척 스테이션을 싼 값에 끼워줌으로써 차후 지속적으로 면도기 세정액을 팔아먹기 위한 브라운의 음모일 뿐 여러분을 배려해서 이렇게 싸게 파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세척 스테이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세척액이 플라스틱 통에 알코올이 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양심이 없습니다. 이게 카트리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이라 뭐 호환되는 용액을 사서 붓는 것도 어렵고요. 아주 악랄하죠. 전기면도기는 한번 팔고 나면 면도망도 교체 주기가 거의 2년이라 꾸준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데 전기면도기 회사들이 이 세척 스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김선달식 창조 경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고 보면 원래 세척 스테이션은 시리즈 7 이상의 고급형 모델들만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은 시리즈 5부터 세척 스테이션이 딸린 모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끝나누기가 생명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이 세정액 팔아서 남겨먹는 돈이 쏠쏠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뚜렷한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척조차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면도기에서 나오는 이물질과 수염 찌꺼기들이 이 소독액에 침전되는데 몇 번 사용하고 나면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소독액을 자주 교체하자니까 할 때마다 넷플릭스 한 달이고요. 브라운의 경우 이게 소독하는 김에 충전도 해주니까 좋은 건데 세척 기능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전원 연결의 번거로움에 공간도 상시 차지하면서 유지 비용까지 많이 드는 이 세척 스테이션의 존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세척 스테이션이 포함된 시리즈 7을 처분하고 비교를 위해 구입했던 시리즈 9 단품을 주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면도기는 충전 주기가 짧은 편도 아니어서 어쩌다 한번 완충하면 한참 쓰는 느낌이거든요. 충전의 번거로움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이제 평소에는 사용 후 물로 헹궈서 털어낸 후 소독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고요. 한 번씩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전기면도기 소독액을 컵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넣고 면도기 한 1분 돌리면 세척 스테이션이랑 뭐 원리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초기 비용은 물론이고 유지 비용까지 훨씬 저렴하고요. 당연히 훨씬 청결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참으로 두려운 것이 충전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나 특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의 의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해봤던 입장에서 소신껏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전자기기들은 모델명을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규칙으로 배열해놓죠. 브라운 시리즈 7을 사기로 결심하신 분들도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제품이 나와서 서로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차이는 없고요. 일단 쿠팡에 브라운 시리즈 7이라고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는 제품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시리즈 7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7.1이라고 되어 있으면 2022년에 출시된 제품, 7.2라고 되어 있으면 24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신제품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된 면이 있는데 하드웨어가 엄청 달라진 건 아니고 이 헤드 부분의 커팅 요소가 피부에 더 잘 밀착되도록 각도가 조절되고 이 중앙의 트리머가 조금 더 돌출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3년 전에 출시된 제품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 구매 시에는 7.2로 시작하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모델명의 나머지 부분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앞에 C는 컬러를 나타냅니다. C가 골드 컬러예요. 이게 샴페인 골드라서 C인가 했는데 또 블랙은 N입니다. 그레이는 또 G네요. 그 뒤로 이 7000번대 숫자를 보시면 뒤에 CC가 붙어 있죠.
실천번대 제품들은 전부 세척 충전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이어서 그렇습니다. cc가 클린과 차징의 약자인 것 같아요. 저는 세척 스테이션이 없는 모델을 추천하기 때문에 cc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들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1200으로 시작하고 cc가 아니라 s가 붙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사시면 됩니다. 실천번대 안에서도 7200도 있고 7500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것은 같이 제공되는 트리머 같은 구성품의 차이만 있는 거지 면도기 제품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구성품이 포함된 것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어떤 트리머도 필요하지 않고 보관도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냥 제일 저렴한 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도 은근히 많이 받았는데요. 프로모션으로 시리즈 7과 시리즈 8의 가격 차이가 얼마 많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막 구매하려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수년간 지켜봐서 잘 아는데요. 브라운은 항상 뭔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정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시리즈 8에 이것저것 끼워주는 모델이 시리즈 7의 단품이랑 가격 차이가 3, 4만 원밖에 안 나면 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가 더 가성비가 좋냐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이런 프로모션 구성이 너무 탐이 난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구입하시는 거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세척 스테이션을 저렴하게 끼워주는 것은 브라운이 소비자들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세정액 카트리지를 꾸준히 팔아먹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이다. 그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아이폰 프로 할인해가지고 일반 모델이랑 비슷한 가격에 팔 리가 없듯이 이런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기기 사이에 대단한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도 댓글로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라운의 단점이 바로 이건데요. 브라운이 방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질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신제품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9버전도 써보고 또 가지고 있었던 제가 봤을 때는 브라운 얘들은 원래 이랬고요. 이게 습식 면도를 위한 전기 면도기로서는 정말 아쉬운 단점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브라운을 옹호할 생각은 개인적으로 전혀 없고 브라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IPX 방수 7, 8인 제품들이 물 닿는다고 고장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물에 아예 푹 담가도 당장 고장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사용한 후에 물에 젖은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 서서히 안에 물이 스며들면서 언젠가 맛이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건조가 되면 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검색해보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면도를 하고 나서 물로 헹군 이후에 수건 위에 엎어두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딱 이 정도만 해줘도 그 뒤로 고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방수 문제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 젖은 상태,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지만 않으면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구매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용 후에 수건 위에서 잘 건조를 시키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브라운 시리즈 7으로 세척 스테이션 없이 단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영상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브라운에서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